안녕하세요. 책과 우리 아이 절친 맺기의 저자 오애란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아이들에게 책 읽고 글쓰기 지도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낸 책과 우리 아이 절친 맺기, 이 책에는 그동안 제가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 또 이 일을 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런 것들을 여기에 담아놨고요. 책에서 제 5장을 보면 함께 써볼까요? 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챕터에서는 아이들이 책을 읽은 다음에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은지 제가 수업할 때 직접 썼던 아이들의 사례와 이렇게 자세한 설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 책과 함께 드린 생각연필 독서록이라는 부록을 보시면 여러 가지 형식으로 책을 읽은 다음에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 수록해 놨어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책을 읽은 다음에 읽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수록하시면 아이가 책을 읽은 다음에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책에는 그동안 제가 20년 동안 일하면서 만든 매뉴얼에 따라서 글을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매뉴얼은 글을 쓸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매뉴얼에 따라서 저랑 수업했던 아이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상도 많이 받았고요. 학교에다 내는 학교에 가면 일주일에 한 편이나 두 편씩 독서록을 써서 내는 게 있는데 그런 독서록이나 그런 걸 써서 내면 담임선생님께 굉장히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존감도 올라가고 굉장히 으쓱해지는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또 방학 때마다 발간하는 학교 신문에도 우리 아이들의 글이 대부분 다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방학식 날이 되면 아이들이 모두 다 신문을 들고 와요. 그러면서 저에게 선생님 제 글 여기 있어요 라고 자랑을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굉장히 뿌듯하고 행복하게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제가 만든 매뉴얼로 공부를 하면서 좋은 성과를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이런 방법을 좀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열심히 사는데 독박 육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작년부터 저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1기하고 2기는 이미 수료를 했고 수료하신 선생님들은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운영하는 과정은 생각연필 강사 양성 과정이에요. 생각연필 강사 양성 과정은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선생님들도 함께 공유해서 같은 비전으로 일을 하기 위한 거고요. 저에게는 이런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런 비전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고요. 생각연필 강사 양성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요. 4번의 수업을 받으시는 거고 한 번은 제가 수업하는 곳에 직접 오셔서 참관 수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2달의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한 달에 한 번씩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수업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역시나 그때그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드려요. 생각연필 강사 양성 프로그램은 1차, 2차, 3차, 4차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한 번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인 추가 양성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첫 번째가 독후감 쓰는 법이거든요. 여기 책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27가지 독후감 쓰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데 어떻게 쓰는 건지 그런 것들을 직접 책 읽고 연습할 수 있고요. 2번째가 일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일기 쓰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예와 함께 보여드리고요. 3번째가 이제 신문 활용 교육인데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업이고 부모님들의 만족도도 가장 높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달에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신문 기사를 이렇게 편집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한 편의 글을 쓰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는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하시면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저와 함께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지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시는 거고 요게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교사용 지침서 매뉴얼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아이들하고 수업을 할 때 첫 시간에 무엇을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첫 시간부터 그 다음 시간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수업한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있거든요. 저희 선생님들은 저한테 이 지침서가 바이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계시면 실제로 여기에 2년치 수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선생님들도 2년 정도 수업하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도록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보다 많은 아이들이 일단 행복하고 또 보다 많은 엄마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아이들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아이 한 명은 변화되더라고요. 그런데 강사 양성 과정을 하면서 보니까 엄마가 변화돼서 온 가족이 변화됐다라는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강사 양성 과정이 단순히 그냥 나의 일을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족을 변화시키는 굉장히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책 읽기 좋아하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생각연필 강사 양성 과정에 도전하시면 되거든요. 도전하셔서 새로운 삶을 찾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각연필 강사 양성과정 1기를 수료한 박선영입니다. 오해란 대표님은 동네에서 워낙 유명한 분이세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대표님께 맡기고 싶어서 직접 찾아가 상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대표님께서 수업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대표님께서 강사 양성 과정 진행하신다고 하셔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강사 양성 과정을 통해 제가 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고 나아가 다른 아이들도 직접 가르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게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강사 양성 과정에 참여하는 동안 동화책 읽기가 있어요. 동화책은 그동안 아이들이 읽는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과제로 읽어야 하는 양이 꽤 많았어요. 근데 동화책을 읽으면서 제가 감동도 많이 받고 무엇보다도 제 마음이 치유되는 경험을 여러 번 하게 되었어요. 역시 책이란 사람을 키우는 도구인 것 같아요. 오해란 대표님께서 권해준 이지성 작가의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라는 책을 읽은 후 저희 가족에게는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바쁜 직장 생활로 책을 멀리하던 남편이 독서 목표를 세워 책을 꾸준하게 읽고 있고 이미 첫 번째 세웠던 목표는 달성했고 지금도 끊임없이 책을 읽고 있어요. 책 읽는 남편을 통해 아이들도 더 책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 후로 저는 밤마다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남편은 시간이 될 때 영어책을 읽어주고 있는데 아이들은 그 시간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아이 셋을 키우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항상 최선을 다해 돌보았지만 무언가 허전하고 고립된 육아로 자존감도 떨어져서 우울감도 많이 생겼어요. 몸도 마음도 지쳤을 때 생각연필 강사 양성 과정을 만나게 되었어요. 강사 양성을 통해 책을 많이 읽게 되면서 나 자신을 찾고 각 대표님의 매뉴얼대로 아이들도 가르칠 수 있는 새로운 직업도 갖게 되었어요. 꿈을 갖게 된 순간부터 저는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계획하고 목표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하면 더 쉽고 열정을 불러올 수 있어요. 함께 꿈꾸고 행복한 나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생각연필 강사 양성 과정에 여러분들도 함께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도전하세요. 안녕하세요. 생각연필 독서과정 2기를 수료한 교사 오정현입니다. 훨씬 1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는 엄마표란 이름이 유행했었고 그때 많은 엄마들이 책을 읽어주던 열풍이 있었어요. 집집마다 거실에 TV가 없어지고
대신 책장이 차지하여 도서관이 되었지요. 저도 내 자녀들에게 열심히 책을 읽어주던 평범한 엄마표 주부였어요. 그런데 딸이 중학생이 되었는데 독서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또 독서를 강요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반면에 초등학교 1학년인 동생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책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큰아이 스케줄에 맞추다 보니 동생은 조금 관심이 덜 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관심을 덜 받고 있는 동생이 한자리에 앉아서 4시간 이상이나 책을 읽고 있는 걸 보면서 놀라지 않을 부모가 있을까요? 그때 저는 2가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책을 싫어하는 중학생 딸이 책을 좋아할 수 있을까? 끊겨진 독서 시간을 회복할 수 있을까? 또 책을 저절로 좋아하는 것 같은 동생은 이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져 있을 무렵 오해란 대표님이 강의하시는 설명회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결과는 어떻냐고요?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면 강사 양성 과정 중에 과제로 읽는 책들이 좀 많아요. 저는 그 어린이 도서를 읽으며 제 자신이 힐링되는 시간을 경험했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카페에 글을 올리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그리고 제가 보지 못했던 드라마를 보면서 저녁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요. 과제로 주어진 책을 읽으면서 제 자신이 감동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저희 가족에게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점자로 세상을 열다 박두성이란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아이들에게도 권하고 온 가족이 박두성 생가터로 일일 여행을 갔었어요. 책을 읽지 않고 간 것과 또 책을 읽고 난 뒤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중학생 딸은 바로 친구들과 함께 생각연필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첫 시간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으로 글을 쓰는데 내 아이가 책을 읽은 것만도 반가운데 글로 자신의 생각을 나타냈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마음속에서 눈물이 나는 것을 참고 첫 수업을 감격스럽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글이라는 게 뒤죽박죽 섞여진 하나의 피상적인 관념들을 구체화시키고 형상화시키는 작업이잖아요. 어리게만 보았던 딸과 친구들이 각자 나름대로 소신 있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책은 읽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보다 글로 내재화된 것을 끄집어낼 때 이것이 또 다른 힘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바로 생각의 힘인 거죠. 그 생각의 힘을 드러내게 하고 자라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글쓰기 지도인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이 재능을 찾아 개발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고 또 형 교육에서 수학 문제를 풀고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무엇보다 한참 자라나는 시간의 아이들 또 청소년들이 글쓰기를 통해서 생각의 힘을 기른다면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힘을 기르는 매체가 좋은 책으로 선정된 어린이, 청소년 도서라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독서와 글쓰기의 즐거움과 가치를 알게 된 것이 저와 저희 가족들에게는 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생각의 힘을 기르는 글쓰기, 자녀들과 함께 도전해 보세요.